안녕하세요. 영어 선생님, 원장님들이 꼭 챙겨보면 좋은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이애나입니다. 먼저 혁신과 관련한 개념을 저와 한번 정리해 보실게요. 혁신이란 잘못된 것, 부패한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것을 개선하거나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교육부터 뜯어 고쳐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육 서비스 산업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혁신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적으로 혁신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나아가야 할 목표 설정을 해야 하고요.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하는데요. 이때 필요할 것은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 도움이 되는 것이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에서 발표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는 것처럼 교육을 할 때 교육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보시는 것처럼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의 신구 대비표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에 개정되었던 2015년 개정 과정과 비교해서 교육과정 개정 방향부터 비교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2015년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 마련의 목표를 두었던 것에 비해서 2022년 개정 내용은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역량 및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교육체제 구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미래 사회에 변화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적응하는 데 꼭 필요한 인재 양성의 목표를 두고 있는 게 우리 개정 방향의 목표일 텐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래 사회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 내용 강화를 살펴보면 우리가 앞서 혁신에 관한 내용에 살펴봤던 것처럼 문제 제기된 상황 내용에 대한 신설된 내용이 추가된 걸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2년 개정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여러 교과를 학습하는 데 기반이 되는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등의 기초 소양을 강조하고 총론 및 교육과정 내용을 반영, 그리고 생태전환 교육, 민주시민교육 및 일과 노동이 포함된 의무와 가치 등을 교육 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실까요?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내용에는 1, 2학년군 교육과정 개선 중에서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실 수가 있는데요. 2022년 개정 내용 중에서 초등학교는 1학년 입학 초기 적응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 중복을 개선하고 국어 시간을 활용해서 한글 해동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아래 살펴보시면 신체활동 강화 내용 중에서 즐거운 생활교과 중심으로 실외 놀이활동 그리고 신체활동 등을 강화했다는 내용들도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실제로 이 총론의 내용은요. 약 50페이지 정도 내용되는 분량인데요. 오늘 저랑 살펴보실 내용은 이 전체 내용 등을 축약해서 살펴보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이 내용의 추진 배경은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살펴보실 수 있겠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는요. 예측할 수 없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혁신이 필요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요. 학령 인구 감소 및 학습자 성향 변화에 따른 맞춤형 교육 기반이 필요했다는 점이고요. 세 번째는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적합한 역량 함량 교육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이건요, 우리나라에서만 단독적으로 준비하고 있던 교육 혁신 내용이 아니고요. OECD 가입 국가들이 다 협력해서 준비했던 교육 내용인데요. OECD 에듀케이션 2030의 내용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OECD 러닝 캠퍼스 2030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도 있고요. 그 안의 내용을 간추려서 살펴보시면요. 이 안의 내용에서도요. 학생 행위의 주체성과
변혁적 역량을 강조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을 요약해서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비전은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안의 내용은 4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량이 가능한 교육과정 중점. 두 번째,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그 다음, 지역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 교육 구현. 마지막으로 디지털 AI 교육 환경에 맞는 교수 학습 및 평가 제재 구축이 되겠네요. 자, 개정 중점 내용으로는요, 이렇게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육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적 그리고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창의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너무 과학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저희 A리스트에서 새로 출간된 더 베스트 리딩 하는 리딩 교재의 샘플 화면 중에 한 부분인데요. 과학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한 non-fiction reading, 영어 수업 시간에 반드시 학습을 해주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어떤 다큐멘터리의 소재로서도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훈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발명품들처럼요. 뭔가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에서 다른 아이디어로 발전되는 것, 그리고 더해지는 것들, 이런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특히 독해, 리딩을 중점적으로 많이 가르치실 텐데요. 그때 중요한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들 중에서 중점적으로 가르치는 4가지 영역을 살펴보시면요. 배경 지식, 글의 구조, 어휘, 문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아이들은 교육과정, 수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몸을 담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배경 지식이라는 건 결국 독서를 통해서 쌓을 수 있고요. 과학 영역, 철학 영역을 통해서 책을 읽어야 하고요. 글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독해 연습, 읽기 전략 등을 통해서 꾸준히 연습을 해줘야 하고요. 어휘 영역은 빈출어휘, 독해, 문법과 연기학습을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문법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복습, 분석, 구문 독해를 병행해야 할 텐데요.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다시 한번 더 베스트 리딩의 자연과학 소재를 다루는 주제의 리딩 패시지 화면인데요. 기초 소양의 단원을 연습하려면 자연과학 부분, 그리고 이렇게 대자연을 다루는 부분 등의 내용도 리딩을 통해서 학습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영어 학습 시간에서도 과학 부분, 그리고 사회 부분, 역사 부분, 이렇게 다양한 교과목 등도 적극적으로 학습을 해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외국어인 것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의 언어, 그리고 단순히 언어일 뿐만이 아니라 언어 이상의 무엇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이러한 내용들이 교육과정 안에 더 자세히 들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같이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런 내용이네요. 학습자의 삶과 연계한 깊이 있는 개념적 학습과 탐구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과정을 개정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수업 시간에 포함하실 수 있겠네요. How cell phones work 하면서요. 그렇죠. 수업 시간에 학생들 이미 우리 아이들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폰 어떻게 활용하는지, 디지털 디바이스 어떻게 학습하는지 다들 수업 시간에 자연스럽게 다루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런 내용들 과정에 개정되는 과정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AI와 소프트웨어 교육을 비롯한 디지털 소양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AI의 역할을요, 조금 더 자세히 세분화하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요, 더 많은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도록 한다는 의미고요. 소셜 기술도 포함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거고요. 모바일 기술은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고요. 마이크로 러닝 기술도 AI 역할인데요. 꼭 필요한 주제를 적절한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AI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이 휴대폰을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렇게 짧은 쇼츠라든지 릴스라든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언제 어디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하면서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하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영어학습하고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수업 내용에도 포함되고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들이 교육 과정에도 포함되고 어떻게 연구되어야 하는가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보셨다시피 우리 건강이라든지 이런 위생보건과 관련한 내용들도 강조되고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 강화나 기초 소양 강화를 위해서 신체 구조에 관한 연구, 노래에 관한 연구 등을 반드시 리딩 등을 통해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특히 논픽션이 해석, 리딩이 곧 역량이다 하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생태 환경 변화 등이 가져오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과제에 대한 대응 능력 및 공동체적 가치 함량하는 교육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교육과정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개념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생태 전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후 변화와 환경재난 등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모든 분야와 수준에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를 하자면요,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환경오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환경오염에서부터 야기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기후변화, 그리고 이러한 기후변화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 이런 것에 대응할 인간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반드시 이해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해서 우리 영어 수업의 내용 자체도 measuring weather 하는 부분, floods, droughts 하는 부분을 보이시죠? 그래서 재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이러한 재난들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고 여기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 논픽션과 관련한 부분들 반드시 포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 이어서 살펴보실까요?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념 정의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해주고 있네요.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이 자기 자신과 공동체적 삶의 주인임을 자각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제를 상호 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맞아요. 점점 우리 아이들이 휴머니티, 인간성을 잃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이 본인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나부터 수업 시간에 교육할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다루는 내용 자체도 이런 내용들을 다뤄야 할 것 같아요. Living in communities 하는 내용들 안에서 살펴보면 이전에는 우리가 단순히 jobs 아니면 occupations 이렇게 해서 직업들만 다뤘다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people in a community에서요 어떻게 보나요?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work for free 이렇게 돼 있고요, pay taxes라고 해서요, 맞아요. 구성원으로서 하는 구성원의 역할들까지도 상세하게 다듬어 주는 것이 우리 개정교육 과정의 내용을 자세히 다듬어 주는 것이다,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자 주도성과 관련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으로 미래 사회에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이건 2015년과
겹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건 그럼 살펴보지 않아도 되냐 하시는데요. 그런 거 아닙니다. 고등학교 교과목 구성안 중에 저 이거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요. 영어 내용 중에요. 공통영어 1, 2가 있고요. 기본영어 1, 2 있죠. 선택 과목 중에 어떤 거 있습니까? 일반 선택의 영어 있고요. 진로 선택 안에 미 문학 읽기, 영어 발표와 토론, 직무영어, 심화영어, 독해와 작문, 융합 선택 안 해요. 실생활, 영어 생활, 미디어 영어, 세계문화 있습니다. 그럼 보세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우리 자녀분 혹은 우리 학생들은 초등학생들이라서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에 개정된 교육과정 개정 학생들부터요. 그리고 2022년 개정된 과정은요. 지금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들어간 학생들이죠. 다 적용되는 과정 내용 부분 이세요. 그쵸? 무슨 말씀이세요? 필수로 영어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고등학교에 개설된 과목 부분, 과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선택 과목을 골라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영어만큼 그 위계가 이렇게 많이 난이도가 수학처럼 많이 이렇게 다 갈라지지 않은 과목이 없습니다. 영어 하나 조금 잘 닦아두면요, 실력을 닦아두면요, 그래도 선택 과목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고 하시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는 분들 이제 당연히 되었습니다. 비대면, 대면, 혼합형으로 학습하시는데요. 온라인으로 학습하시면서 최대의 화두는 이겁니다. Learning Engagement죠.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자율성, 자신감, 관계성 이거 3개 꼭 챙겨봐 주셔야 되는데요. 자율성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맞춤형 학습을 고도화시켜야 한다. 아이들 자신감 챙겨주기 위해서는 게이미피케이션을 좀 챙겨주는 게 좋겠다. 관계성을 좀 다듬어주기 위해서는 소셜 러닝을 확대시켜주면 그래도 좀 보완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달의 모양이다. 이런 내용을 조금 수업을 한다라고 하시면요. 당연히 우리 평소 수업 시간에 단어 학습하면서 오디오 등의 미디어를 챙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텍스트도 보여주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아이들하고 투표 등을 진행하면서 또 네가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나라고 하면서도 또 수업할 수 있고요. 게임 하듯이 하면서 언스크램블링들 하면서 수업할 수 있고요. 리딩 하면서도 지루하게 수업할 수 없어요. 워크시트 나눠주고 주사위 등을 사용하면서 게임 적절히 섞어가면서 대면 수업을 하든 비대면 수업을 하든 적극적으로 수업할 수 있고요. 컴프레hension 체킹 하면서도 문맥상 의미 파악하면서도 이렇게 수업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수업 준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 A리스트에서도 돕고 있다. 선생님들께 이런 수업 자료들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 드린 내용 여기까지로 하고요. 2022년 교육 개정 과정 2022년 교육 개정과정 총론 내용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끝으로 올해 준비하시는 교육 내용요. 실용성, 현실성, 최신성 꼭 챙기셔서요. 교육과정 내용, 교과서 내용, 그리고 논픽션 내용, 그리고 신간 내용 반드시 챙기셔서 교재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